자,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어려웠어요? 풀만 했죠? 문제 풀만 하지 않았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대답이 없어요. 이쪽 오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이제 기회가 끝났어요. 기회가 없어. 자, 1번입니다. 2층부터 5층까지 뭘로 쓰는 거죠? 주택 쓰는 거죠? 필로티는 층수에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죠? 2층, 3층, 4층, 5층. 몇 개 층? 4개 층. 됐죠? 여기서 아파트는 떨어지는 거고 다가구는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주택을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입니다. 600씩 넘었네요. 뭐라고? 연립주택.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요건 쉬웠죠? 자, 2번으로 넘어가시죠. 토지의 특성과 내용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5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위에 딱 몇 미터, 아래에 딱 몇 미터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범정했지 않다. 됐죠? 1번.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로서 선호도가 높다. 자연적 특성 중에 뭐다? 영, 속, 성.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소용이 없으므로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뭐다? 개별성.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 관수의 근거가 된다. 부동성도 가능하고요. 뭐다? 인접성도 됩니다. 인접성. 외부 효과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토지를 용익 목적의 용익 물건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어디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민법이 살짝 겹쳐진 내용이긴 해요.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쉽죠? 3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1번. 할당 효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며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조 시장이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될 수가 있죠. 언제?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비용이 같다면. 답은 몇 번? 2번. 완전 경쟁 시장이나 강성 혈조 시장에서는 뭐다? 반드시 할당 혈조 시장만 존재한다. 약성 혈조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통해서 맞죠?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죠? 통해서 정상 이상의 수익. 이게 뭐다? 초과이윤이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없다. 중강성 혈조 시장에서는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가치에 반영된다.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가치에 반영된 것은 무슨 시장? 강성 혈적 시장이 되겠죠. 3번이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일반 상품에 비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 회수 기간도 많이 들 수도 있어서 경기 침체에 굉장히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이후부터 대형 상권들 그리고 큰 상권들, 구분 상권들 지금 많이 힘들죠. 경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게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2번입니다. 시장 위험이란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건 무슨 위험이에요? 쉬운 위치적 위험입니다. 뒤에는 맞아요. 네, 뒤에는 맞아요. 요즘 이렇게 문제 내는 것이 약간 특징. 답 2번에 있어요? 이거 답 3번이 죄송해요. 답 3번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답 3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썼나봐요. 죄송합니다. 바꿔주세요. 미안합니다. 답 3번이에요. 잘못했어요. 답 3번이에요. 사업 위험이란 맞죠? 무슨 위치? 쉬운 위치 맞죠? 쉬운 위치.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법 제도적 위험은 여기까지만 법 제도적 위험이에요. 맞죠? 불가항력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법 제도적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동성 위험은 따로 있잖아요. 실제로도 맞죠? 인플레이션 위험이잖아요. 유동성 위험 맞죠? 얘네들은 법 제도 위험이 아니다.
불가항력적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법제도가 아니잖아요. 맞죠?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불가항력적 위험인 거잖아요. 맞죠? 불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졌어. 불가항력적 위험인 거잖아요. 맞죠? 얘네는 둘은 뭐다? 법제도적 위험이 아니다. 위험과 수익 관계 무슨 관계? 정의 상관관계가 만들어진다. 4번이 몇 번? 3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거래 당사자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시장 메커니즘 아닙니다. 맞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아니하죠. 맞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아니한다고. 알겠죠?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혜택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됐죠? 여기 틀린 거예요. 부의 회복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는 맞는데 외부 경제예요? 외부 불경제예요? 외부 불경제죠. 불경제. 맞죠? 정의회복과가 외부 경제지. 됐죠? 맞아요? 정의회복과 있으면 좋죠?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죠?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사적 편익보다 크다. 다음 몇 번? 3번. 부의회복과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보조금 주면 안 되겠지. 맞죠? 보조금이나 조세 경감시켜주는 것은 무슨 외부 효과? 정의외부 효과. 부의회복과 많이 만들어져요? 적게 만들어져요? 많이 만들어진다. 과대 생산된다. 5번이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6번 넘어오시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왔습니다. 자, 오늘 요 10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이겁니다. 특히나 2번 지문이죠. 요거는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만. 자, 기억입니다. 순현재 가치법이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뭘로? 현재 가치로 바꾼다. 맞죠? 투자 의사결정에 이용한다. 맞습니까? 네, 정확한 지문입니다. 오케이. 자, 추계된 현금 수지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 활동의 추계는 잘라주시고 투자 기간의 결정 및 현금 수지에 대한 예측 이후에 해야 된다. 요거 합니다. 그냥 계산하고 난 뒤에 평가하라고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계산 전에 평가하지 말고 계산하고 난 뒤에 평가해라. 됐죠? 예측 이후에 해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와, 요즘에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한 글자 가지고 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되게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잖아요. 방금 아까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런 것처럼 이전, 이후 이런 것처럼 아시겠죠? 우리 왜 감정평가 25조 기억나시죠? 1조 소음, 공해 등으로 생긴 피해는 뭘로 본다? 이 정권으로 본다. 그런 것들. 그래서 자꾸 등장하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내부 순결이라마다 순현재 가치를 뭘로? 0으로. 맞죠? 지수를 뭘로? 1로. 순현가를 뭘로? 0으로. 지수를 뭘로? 1로. 감정평가에서 계속 나온다니까. 됐죠? 이것도 틀렸다. 리얼은 맞습니까? 네. 지수는 뭐다? 나눈 비율로서 1보다 크면 뭐가? 타당성이 있다. 다음 몇 번? 1번. 기억과 리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지문 한번 봐두세요. 그것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자,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맞는 거예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만기 때까지 원금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뭐다? 매기 내는 이자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거 하나 좀 봐두세요. 원금융등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부담도 어디에? 대출 초기에 가장 크다. 맞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같기 때문에 뭐다? 처음에는 뭐가 커요? 원금이 크죠? 요 모양 기억나셔야 돼요. 원금, 이자 맞죠? 원금이 크고 이자 지급분이 원금이 작고 이자 지급분이 크다. 맞죠? 여기 초기니까. 점령식은 대출 초기에 이자 전분리가 다 틀렸죠. 맞죠? 같이 갚는 거예요. 같이 갚는 거. 같이 갚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초기에는 조금만 상환해서 뭐가 생기고 부에 상환이 생길 수도 있다. 설명 다 틀렸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해서 상환하는데 초기에는 부담액이 적고 부담액이 점차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이거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원금을 3년 있다가 갚을게요 라고 하면 3년 정도 거치기간 정해서 이자만 내다가 원금균등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읽어주세요.
8번입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8번입니다. 감정평가 방법 중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왔습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대체해 보시죠. 자, 거래사례를 쓰는 방법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시장에서 자주 거래된다. 맞죠? 그래서 뭐라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준거하므로 변시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옆집이 이 가격에 팔리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이겁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2번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된 법은 뭐다? 대체의 원칙 체크. 구해진 가격은 뭐다? 비중가의 체크.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과의 뭐다?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됐죠? 우리 인근 지역에 있다 보면 왜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나오죠? 거기에 나온 동질.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옆집인데 우리 집은 방 3개고 옆집은 방 2개야. 거래사례 돼요, 안 돼요? 되기가 힘들겠지. 똑같이 방 3개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다음은 4번입니다. 보세요. 거래 사례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이거 되는데 인근 지역은 부동산 속해 있죠? 맞죠? 지역 요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속해 있기 때문에. 다음 몇 번? 4번.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은 동일 수도권 둘 다를 포함하면서 대체 경쟁하겠죠. 잘 보세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비교해요. 됐죠? 인근 지역은 뭐라고? 대상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역 요인 비교를 생략한다라. 됐죠?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지. 왜 여기 있잖아, 내 거. 요거나 체크해야지.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 되셨죠? 자, 거래 사례에서 사정 보정이 있을 때는 뭐부터 하고? 사정 보정부터 먼저 하고 뭐다? 시점 정을 한다. 거래사 곱하기 사시가 그 뜻이었습니다. 됐죠? 8번 다음에 번 4번 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위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치는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8번에 다음에 번 4번 이었습니다. 9번은 먹지죠. 다음 조건을 가진 부동산 통해서 산출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자,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맞죠? 1.2 더하기 얼마? 3.0. 종합환원율 얼마? 4.2%. 맞죠? 2번은 바로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공기 용선 분석해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강소는 얼마? 1억 5천. 빼기. 공실 얼마? 10%. 1,500. 더하기 기타 소득 있다 없다? 없다. 유효순 얼마? 1억 3,500. 빼기 영업 경비. 어디에? 유효촌수계 30%. 1억 3,500에 곱하기 얼마? 30%. 얼마 나옵니까? 4,050 나옵니까? 4,050만원 나오네요. 순정수 얼마 나와요? 9,450 빼기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얼마예요? 4,000. 원리부상이 나왔죠? 4,000. 세전 얼마? 5,450 빼기 영업 소득세 구할 필요 없네요. 됐죠? 세전 현금은 얼마? 5,450.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앞에 이론 문제 어렵잖아요. 그럼 계산 문제 좀 쉬워요. 진짜로 그래요. 계산 문제 어렵잖아요. 이론 문제 좀 까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너무 쉽게 풀리잖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쉽게 풀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때의 이론 문제가 좀 어려워. 제가 그나마 좀 나올 만한 것들을 풀만한 것 뽑아서 그렇지 34회 때 기출 문제 좀 까다로워. 네네네. 여기 앞에 적혀있잖아요. 여기 적혀있잖아요. 부동산 원론.
3서 기준으로 적혀 있잖아요. 감정평가사 시험. 아시겠죠? 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시험에서 한 3-4문제를 서로 바꿨어요. 되게 유사하게. 근데 슬프게도 그게 그 쌤들한테만 보인대. 수학생한테 보여주면은 똑같은 문제인지 몰라요. 똑같은 걸 보여줘도 다르게 물어봐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뭐다? 종합적으로 환원율은 총투자 수익률이다. 세후 수익률은 지분투자 수익률이다. 이런 것도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9번이다 몇 번? 5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요거 그냥 색칠 공부죠? 맞죠? 색칠 공부 한번 해보죠. 색칠 공부를 하는데 얘는 특징이 뭐였냐면 지가 변동률 2개 줘요. 환장하겠다. 시점선이 2개나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얼마? 1000만원이죠? 1000만원 곱하기 9번의 표 조심할 필요 없네. 맞죠? 상업지역 저거 밑에는 1000만원 맞죠? 5% 3% 맞죠? 기준점 언제? 4월 8일이니까 뭘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3월까지 언제까지? 4월 1일부터 8월까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 곱하기 0.95 곱하기 얼마? 0.98 요거 두 개가 시점 수정했다. 됐죠? 요 기간을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간 구분하세요. 한 가지 개론점이 높아지면 얘기하자면은 기준점을 정해놓고 이거 기준점 넘어가는 거 하나 더 나올까봐 4월 9일부터 5월 말까지 이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혹시나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기준 시점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언제부터? 표준율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언제? 4월 8일까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4월 8일까지 아시겠죠? 아직까지 등장은 하지 않았는데 등장한다고 해서 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세합니다. 빼죠? 곱하기 얼마? 0.96 우세합니다. 더하죠? 0.15 맞죠? 증액 보정합니다. 얼마? 1.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얼마? 0.95 0.8 0.96 얼마? 1.05 얼마? 1.2 얼마 나옵니까? 곱하기 0.95 곱하기 0.98 곱하기 0.96 곱하기 1.05 곱하기 1.2 얼마 나옵니까? 1126만 1376원 나오죠? 뭐는 버려라? 1000만원 미만은 버려라. 얼마? 1126만 1000원. 다음 몇 번? 4번. 였습니다. 됐죠? 요게 감정평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주차랑 이제 감정평가 3회차 했어요. 이제 저희 볼 날이 4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4회, 5회, 백선 2번. 아시겠죠? 이제 오늘이 이제 5번째 깨지는 날.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번 남았어요. 이제 다시는 볼 일 없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 4주차 동영 모여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